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아이들의 입교일이자 저희 성장학교가 있는 날입니다. 모두 방학 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좀 얼굴들이 홀쭉해지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무사히 저희가 긴 방학을 마치고 성장학교에 또 이렇게 다시 모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4번의 박효주 엄마 이하송이고요. 오늘 간디생활 꿀팁을 이제 재공개하려고 나왔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뭔가 많이 있을 것 같지만 그 바람무리의 역할과 같다는 거, 마중물의 역할과 같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사전 설문조사를 좀 해주셨어요. 되게 궁금한 점이 많으셔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 되게 궁금해 하셨어요. 왜 선택했나요, 선배들은? 후회한 적은 없나요? 중요한 게 뭘까요? 기숙사 상태가 심각하던데 맡기고 모른 척 해야 되는지 귀가를 언제 할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선배들이 알려주고 싶은 꿀팁들은 저기에 해당되지 않았어요. 엉뚱한 얘기를 다 선배들은 좀 하시더라고요. 선배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좀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는 적응 꿀팁입니다. 여기 적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야. 그래서 선배들이 적응 꿀팁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영화 같은 변화는 꿈도 꾸지 마라. 없다. 대나무 숲을 찾아라. 잔소리를 나눌 수 있는 대나무 숲이 무엇인지는 이따 또 알려드릴게요. 영화는 6년 뒤에 개봉된다. 이번에 이제 저도 1학년에 참여해서 한 해를 살면서 졸업식에 아이들 성장한 거 그리고 애들 논문 발표하는 거 이런 거 보면서 저렇게 큰다고 애들이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신입 부모님들도 요 1년의 과정을 계속 참여하면서 아이들 얼굴도 익히고 다른 학번들도 어떻게 생활하는지 보시면 아마 6년 뒤 개봉이 기대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말과 달리 이제 내향인 적응 꿀팁입니다. 물론 내향인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향인들을 위한 적응 꿀팁은 어떻게든 6개월을 버티면 좀 굴러가더라. 그리고 뭐 적응을 되게 빨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막 저 같은 그 극이 성향의 사람들은 무조건 인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무조건 인사를 막 해요. 어디 가든. 저 사람 누구지? 이런 생각을 저는 하지 않거든요. 그냥 막 인사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강수는 너무 적응이 빨라서 좋다, 부럽다 이러는데 늦어진다고 속상할 필요가 없다. 언제든지 긴 호흡을 갖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좀 스며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고요. 학교에 부지런히 참여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다. 그리고 학교에 자꾸 참여하다 보면 내 애가 보이는 거에서 학교도 보이고 교사도 보이고 다른 애들도 보이고 약간 애들의 관계가 좀 다이나믹하게 역학적으로 좀 보인다. 입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잦은 만남을 가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외향인들은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학교 올 때 뒤풀이 안주 막 이런 걸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잠시간을 죽여서라도 계속 이제 끝까지 남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기록이 아침 7시였던 걸로 생각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한 4, 5시쯤 이렇게 이제 좀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숙취 해소제와 그리고 이제 장학회에서 파는 그 숙취 불치단이라는 한이 있어요. 그런 거 이제 구입하셔서 나눠서 드시고 이러면 아주 알차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모임이 되게 많아요. 그 모임들이 아마 이제 아까 얘기한 대나무 숲일 거예요. 그 아이들에 대한 불안과 잔소리를 아이들에게 할 수 없으니 어디다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끼리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대나무 숲들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이제 참여 파트인데요. 참여 파트를 보시면은 위원회에 꼭 가입하기. 1인 1위원회 가입. 부부가 같은 위원회를 굳이 같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이렇게 올 때 그렇게 우리가
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정도 우리 이렇게 냈을 때는 저랑 이제 남편도 서로 각자 다른 위원회에 있고 좀 다른 위원회에서 했던 얘기들을 또 같이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이 위원회는 아까 이제 학부모회도 있고 하지만은 이제 장학회라는 위원회는 아니지만은 저기 물품도 팔고 그걸 위해서 아이들 이제 장학금이나 학교 운영에 이렇게 기름칠 역할을 하고 있는 장학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성장, 부모들의 성장을 함께 돕는 무슨 위원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아, 이거 엄마 그리고 아까 이제 막 숙박 가능, 이렇게 숙박 가능을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네. 학교에 이제 공간들을 이렇게 손보시는 우리가 이제 손보는 분들이 좀 계세요. 여기 올해 이제 동생위원장님이 계시네요. 동생위원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평등한 문화를 좀 우리도 좀 알아야 되겠다. 아이들은 여기서 계속해서 그런 공부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너무 머물러 있다. 옛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평등한 문화를 좀 만들어내자 하는 성평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문화위원회가 있어요. 먹거리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걸 같이 좀 뭐 쿠킹 취미가 있으시고 이런 분들도 이제 많이 식문화위원회로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약간 이제 새로 만들어지려고 하는데 대외협력 홍보특별위원회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가 이제 나는 좀 블로그를 잘한다. SNS에 난 특화돼 있어. 나는 뭐 사진을 잘 찍어, 뭐 영상을 좀 할 수 있어. 이런 분들을 이제 앞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한 위원회만 드느냐? 안 그래도 됩니다. 2개를 해도 돼요. 아직 저는 2개는 아니지만 네, 2개를 해도 아까 그 특히나 이제 외향인들은 2개 이상 추천드립니다. 댄스 동아리도 있고 밴드도 있어요. 또 대동제 때 이제 부모들이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은 이렇게 막 댄스 하는 부모들 있습니다. 그 밴드 하는 부모들도 있고요. 그리고 나는 나 좀 어떤 취미 갖고 싶은데 사진 동아리 좀 해보고 싶어. 그럼 여기 올 때마다 제천에 있는 사계절을 좀 담아서 우리끼리 한번 뭐 해보자. 우리끼리 뜻맞는 사람들끼리 좀 이렇게 제안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책 모임도 있어요. 수다력이 수직 상승한다. 책 모임 꼭 들어와라.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인문사회과학적인 소양을 좀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위원회를 하면 물론 학번별로 만났을 때 우리가 이제 애들이 같이 성장하니까 걔네들이 사귄대? 깨졌대? 뭐 이런 얘기하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이제 학번을 넘어선 선배들과의 만남은 이 위원회 만남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학번 다른 학번에 어떤 고민이 있어. 졸업할 때 되니까 이런 거 하는구나.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3학년 될 때 남들은 중학교 이제 졸업장도 주고 하는데 우리 3학년 되면 우리끼리 아이들 축하해주는 작은 졸업식 한번 열어볼까? 이런 것도 다른 학번 그렇게 하는구나 이런 정보를 좀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학번들과 있으면 우리 학번 안에서 나누었던 불안감이 조금 좀 젖어들어요. 애들은 이렇게 푸는구나를 좀 부모들 입장에서 같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회를 꼭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안내 받으셨을 거예요. 신임 학부모님들은 공동체 홈페이지가 있어요. 간디사랑이라고. 거기를 보시면 학교의 역사, 자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우리 총회 학칙, 교칙 뭐 이런 것들도 좀 있고 읽어볼 만한 칼럼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유튜브, 그다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이제 원래 내가 가입돼 있거나 아니신 분들이라도 특히나 요즘에 이제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사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애들 이런 생활 요즘에 하고 있구나. 애들 긴장 때 이 김치를 먹겠다고 이렇게 해놓고 그런 것들이 이제 흥미진진하게 좀 올라와요. 그래서 유튜브는 약간 우리가 이제 학교에 못 오는데 애들 논문 발표 같은 거 할 때 라이브로 계속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회사에 있다가 이제 한쪽에 틀어놓고 이렇게 보다가 이러고 보고 작년에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소를 되게 좋아해서 그 소 농장에 갔던 그 아이. 그래서 되게 목가적인 환경을 꿈꾸었지만 소똥을 되게 많이 치우고 소똥 냄새밖에 기억이 안 난다. 근데 너무 좋았다. 막 이런 실제 내가 생각했던 거에 어떤 실제 생활했던 거 그것들을 아이들의 목소리로 좀
좀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 소장님 여기 관광 블로그에 원래 블로그 하시는데 아이를 보내면서 왔다 갔다 주변 풍경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고 계시는 최 소장님. 공방대로 올리는 거야? 어떤 분이 이제 그 설문지 해주셨어요. 혹시 본인은 아니시겠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좀 소식을 접해보실 수 있고 또 이거 말고도 좀 궁금한 게 되게 많아요. 처음에는 그러면 이제 학번 방에 대표님이나 총무님이나 또 선배 학번들이 있잖아요. 학번 안에서도 뭐 둘째를 보내거나 셋째를 보내거나 또 가볍게 좀 물어보시고 학교에도 얘기해보시고 이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 활동, 뭐 소모임 활동, 그 다음에 이런 소식을 좀 갖는 것들이 이제 적응을 좀 빨리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왕복 아주 중요해요. 되게 제주도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강원도, 뭐 곳곳, 대구, 뭐 여러 곳에서 오시잖아요. 그래서 왕복 꿀팁입니다. 장학회의 축복. 장학회는 장학회에서 있는 돈으로 아이들과 학교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지나다니다 보면은 장학회가 항상 뭔가 팔고 있어요. 그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오셔서 이렇게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철에 수확한 게 오고 가다 보면 저는 복숭아 샀을 때 되게 괜찮았는데 잘 보시면 이제 5일장 서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때 이제 제철에 수확한 이런 것들을 좀 구입해서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자연을 만끽할 수 있어요. 주변에 그 풍경이 계속 바뀌어요. 제가 이제 처음 작년에 아이들 전역할 때 왔으니까 가을에 왔었죠. 그리고 이제 겨울에 오게 되죠. 작년에 이맘때는 눈이 좀 많이 있었던 풍경이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 우리 이제 입학식 고쯤 되면 이제 막 벚꽃이 막 날려요. 그러면 벚꽃 날릴 때 또 오게 되고 여름에도 또 보게 되고 또 가을 되면은 낙엽, 단풍 너무 예뻐요. 그래서 곳곳을 좀 보시고 저는 이제 숙식 때문에 잘 가지는 못하는데 가시는 길에 보통 보면 뭐 관광 명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관광 명소들, 맛집들, 카페들 이런 데 하나씩 도장 깨기처럼 하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회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부부간의 대화의 시간을 즐겨라. 오가면서 시간이 기니까. 근데 저랑 이제 그 남편은 때로는 이제 서로 이제 집까지 괜히 이렇게 시도해봤다가 좀 수가 틀려서 말 안 하고 약간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은 회색으로 표시를 했으나 여러분이 아마 시도해보시면 또 의외로 좀 우리가 성장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 애들 얘기를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좋을 것 같아요. 1박 2일 꿀팁입니다. 우리가 오늘만 아마 이제 당일이에요. 대부분의 행사는 멀리 제주도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유 있게 1박 2일을 잡아요. 근데 1박 2일을 하다 보면 보시죠. 우리가 꿈꾸는 그런 것들 없습니다. 없어요. 없는데도 이상하게 잘 지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잘 지내느냐? 에어매트를 강추합니다. 에어매트. 저도 이제 제 허리를 짚고 처음에 에어매트 없이 좀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이제 보니까 이거 되게 싸게 이거 있는데 이거 쿠팡에서 빨리 사. 그 다음부터는 좀 많이 나아졌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 호고는 옆에 이제 그 어떤 아빠를 되게 제가 좀 싫어했었어요. 저도 모르게 이제 그분만 보면 좀 출장에서도 멀리 앉고 싶고 좀 되게 싫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할 건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어폰 꽂고 그 노이즈 캔슬링 모드로 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날이 좋으면은 뭐 이렇게 뭐 마을회관이나 요 앞에다가 캠핑용품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캠핑해가지고 가족끼리도 주무시기도 하고 저희 남편은 한번 비 오는 날 밖에다 텐트를 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낭만을 즐기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막 그 다음날 운전 못하겠다고 약간 좀 힘들다고 이래가지고 제가 운전을 한 적도 있었는데 날 좋은 날, 비 오는 날 말고 낭만을 좀 즐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짐을 좀 간소하게
해야 되고 먹는 게 남는 겁니다. 이렇게 쓰신 분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올 때 좀 너무 우리 과하게 먹는다. 먹는 거 좀 줄이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때다. 먹어야 된다. 작년 저희가 약간 먹는 그 음식의 양 조절을 잘 못했었는데 마지막 졸업식 때였나요? 저희 그 참치를 공수를 해가지고 참치 이렇게 회 썰어가지고 또 어떤 아버님이 그 정종에다가 보고 지느러미 이렇게 살짝 태워서 그렇게 한 것도 먹은 적도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추억이 되더라고요. 재밌었어요. 지역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 지역 특산물도 막 갖고 오시기도 하고 이렇게 처음에는 대면 하다가 알게 모르게 자기 특기들이 이렇게 나와요. 뭐 주 종목들, 육해공 중에 어딘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쓱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대동제 가을축제 때가 5월이랑 그 다음에 10월인데 은근히 여기가 좀 추워요. 여기 해발 고도가 좀 높게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서울보다도 좀 더 춥고 오늘도 꽤 온도 차이가 좀 나서 생각보다 저도 되게 추웠어요. 그래서 가벼운 패딩이 저는 이제 선배 학번들이 패딩 챙겨오랄 때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정말 패딩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벼운 패딩을 꼭 챙겨 오시고요. 아마 이제 그 외향인 분이 이제 적으신 것 같은데 노래를 한 곡 준비해서 오면은 언제든지 당황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적어주셔서 저는 그냥 이제 회색으로 그리고 이제 뭐 굳이 노래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뭐 특기가 장기가 있으면 우리끼리 즐겁게 뭐 어울리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런 거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기다리셨는데 맛집 꿀팁입니다. 너무 많이 주셨어요. 너무 많이. 그래서 이걸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맛집에 대한 정보는 간디알에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디알은 아마 이제 초반에는 이제 갖고 다니면서 이 아이의 얼굴에 이 구멍, 내가 있는 위원회는 이 구멍, 이런 것들을 계속 왔다 갔다 해서 보시면 금방 익히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다가 맛집 정보의 꿀팁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적응을 하시고 하는데 꿀팁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올해 처음 시도를 해보는 건데 계속 이제 앞으로 쌓이면서 맛집 정보도 계속 누적이 되고 우리끼리 맛집 지도도 만들고 약간 지역 특산물도 나누고 또 뭐 내가 사는 지역에 이런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구나 좀 이렇게 모아 가다 보면 조금 더 끈끈해지는 대나무 숲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의 주제 익숙한 그러나 새로운 간디학교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주제 자체가 무거워요. 여러분들 빵빵 터지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럴 재주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제가 교장이 되면서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아이를 양육하는 양육자로서 비슷한 고민들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걸 작성하면서 고민했던 건 뭐가 있냐면 내가 정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앞에 나와서 뻥뻥뻥뻥 할 만큼 잘하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도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간디학교 와서 한 20년 조금 넘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학교가 아이들을 가르쳤던 방향성과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고민했던 고민의 내용들이 그닥 틀리지는 않았구나. 그닥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는 않구나라는 믿음은 세월이 쌓이면 쌓일수록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세월이 쌓였던 내용들과 앞으로의 고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집단지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우리 간디학교가 가지고 있는 집단지성의 힘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교사회에서도 교장 혼자 이렇게 하자라고 깃발 들고 나간다고 따라오지 않아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토론해서 함께 동의가 되었을 때 나아가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시잖아요. 교사회가 가자라고 이야기한다고 무작정 막 따라오시지는 않으시잖아요.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일지 함께 고민하고 그런 장애의 한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왜 인간은 스스로를 불행에 내던질까? 아까 보였던 그분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무도 안 뽑았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어떡합니까?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만들어낸 것을 테리 이글턴이라는 사람이 이데올로기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왜 인간은 스스로를 불행에 내던질까? 이데올로기를 연구한다는 건 왜 인간은 스스로를 불행에 내던질까를 연구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의해 결국은 그 사회가 고통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어떤 이데올로기에 저는 감염되어 있다, 사로잡혀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학교에도 한번 오셨었죠? 김누리 교수님 좋은 말씀 잘 해주고 가셨는데 최근에 김누리 교수님이 쓰신 경쟁교육은 야만이다라는 책에 나와 있는 이 야만의 트레이앵글이라고 얘기하는 그 꼭지점에 있는 경쟁 이데올로기가 한국 사회 교육을 굉장히 크게 망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크게 공감이 됐어요. 이 경쟁의 이데올로기의 결과는 결국은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정당성을 확보하고요. 이 공정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이 경쟁 이데올로기가 더 힘을 받고 있어요. 정의가 설 자리가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 그런 교육 현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인 것 같아요. 이거는 비단 지금 2025년뿐만 아니라 간디학교가 처음에 만들어졌던 1997년도에도 그닥 다르지 않았던 현실인 것 같아요. 이런 세계관이잖아요. 경쟁에 의해 우열이 가려지고 그 우열에 따라 지배와 피지배가 만들어지는 세상. 뭐 같아요? 히틀러가 꿈꿨던 세상이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저렇게 흘러가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이 사건 아시죠? 그 서울에 있는 모 대학 써 있네요. 청소노동자의 시위에 대해서 학생들이 소송을 했던 일이에요. 저런 비슷한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한 사회가 되고 있어요.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전 간디학교가 한국 사회가 저렇게 흘러가는 것에 아주 작은 미약한 브레이크라도 걸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거기에 동의한 사람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간디학교의 초기의 고민들이 담겨있는 책들이에요. 제가 2005년에 왔을 때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읽고 함께 고민했던 책들입니다. 이제 너무 오래된 책들이라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 당시에 저는 이 책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2005년에 처음 왔는데 저는 이런 삶을 살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새로운 교육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와서 봤더니 이 구성원들, 양희창 선생님을 비롯해서 저쪽 이렇게 어디 교장가 계시는 손지문 선생님, 저쪽에 가시는 태영철 선생님 하고 선배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 그룹들은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을 꿈꾸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모르던 내용이었는데 읽어보니 그런 건가요? 근데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살아야 하고 인간적인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고 균형 잡힌 삶이어야 하면서 간디가 생각했던 마을 공동체의 꿈 같은 것들을 막 이야기하는데 너무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도 되게 어려웠는데 이렇게 막 조금씩 배워갔던 건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 교사들하고 하자고 하면 우리 부모님들하고 하자고 하면 너무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돼버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이야기들을 지금 초창기에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간디학교를 처음 만들었던 간디학교 초기 멤버들의 이렇게 정서에 깔려있는 되게 중요한 저서들이에요. 물론 저렇게 살지 못해요. 저 스콧 니어링처럼 살으라고 그러면 못 살 것 같아. 저는 솔루션 못 살죠. 하지만 내가 현실이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문명이 가야 하는 방향 혹은 밑에 정서적으로 깔고 있어야 되는 기본 되는 것은 어떤
자연과 인간과 조화와 화합, 어울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그리고 반대학교에는 이런 베이스가 아주 잔잔히 흐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고요.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면 미래에는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 다들 고민하시잖아요. 막 뉴스 보고 그러면 뭐 4차 혁명부터 시작해서 AI, 뭐 인공지능, 요즘엔 또 AI 교과서 이야기까지 한참 막 나오고 있던데 어떨 때 보면 가끔가다 보면 유행, 패션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여론이 언론에서 이제 사람들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뭐 이런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저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반대학교 또한 미래 교육에 대해서 우리는 미래에 어떻게 해야 하지? 그 다음에 우리의 미래 교육엔 어떤 방향성이 있어야 되지? 미래를 예측하셔야 되잖아요. 교사들도 똑같아요. 교사들도 이번에 개학하기 전에 선생님들하고 같이 연수를 진행하면서 연수 주제 중에 중요하게 다뤘던 것이 AI예요. 여러분들은 AI를 지금 어느 정도 활용하고 계세요? AI를 사용해봤다. 챗GPT. 생각보다 많이 활용해 보이시는. 뭐 이렇게 주로 이렇게 검색하는데 사용하시나요? 그러면 조금 더 고급스럽게 나는 그 툴을 이용해서 뭔가 뭐 PPT를 만들거나 그림을 만들거나 뭐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것까지 활용해봤다. 그렇군요. 역시 우리 아이들은 저 AI가 뭐 할까요? 우리 아이들도 쓰는 애들이 이제 있거든요. 논문, 게임 잘하는 거 숙제를 대신시켜요. 숙제를. 서평 써오기 뭐 이런 거. 그러면 이제 A한테 시키는 건 거죠. 이 책의 서평을 중학교 2학년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남자아이의 스타일로 써줘. 그러면 정말 이제 저도 이제 이 내용을 이번에 연수 통해서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면서 들었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그 준비하신 분들이 글 2개를 올려놓고 어떤 게 AI가 쓴 거고 어떤 게 아이가 직접 쓴 걸까요? 절대 구분을 못 하겠어요. 정말 이렇게 무조건 수려하게만 써주는 게 아니잖아요.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 책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의 버전으로 써달라고 그러면 정말 이게 비문인 것 같은 그런 듯 아닌 듯한 그런 글들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제 학교의 고민은 그런 건 거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서평의 수업을 내는 이유는 아이가 책을 읽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책을 내면화시켜서 자기의 방식으로 소화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까지를 하기 위한 흔히 얘기하는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거잖아요. 마치 패드 동영상에 팔굽혀펴기 하는 영상을 보면서 내가 이 영상만 보고 있으면 내 팔뚝이 굵어질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되면 안 되겠어서 우리는 그게 고민인 건 거예요. 아이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애들이 그럼 도대체 왜 서평을 A한테 시킬까? 이제 일단은 바쁘니까 귀차니즘에 의해서 이거 한 줄만 쓰면 지가 써주는데 그거를 이렇게 머리 싸매고 하기가 싫어서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이런 과제를 내지 말고 잡아놓고 앉혀서 손으로 쓰게 해야지 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교육이 그만큼 우리한테도 아주 이렇게 실생활로 다가오고 있는 당면한 우리의 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부에서도 당장 AI 교과서 들어오겠다고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AI 교과서와 관련된 논란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서칭을 해봤는데 참 가끔가다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핵심을 좀 못 짚고 있다? 이게 정말 AI 무슨 회사 돈을 벌어주려고 작정을 한 건가? 이런 느낌이 들 만큼 그러니까 오히려 전 사실 AI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에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들까지도 약간 거부감이 들게끔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경향은 있어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AI야. 세상에서 누가 가장 잘생겼니? 뭐 이걸 물어본 건 아니고 AI 시대 인간다움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대답이 왜 나온 거냐면 AI 시대에 우리는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요를 챗GPT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 페이지도 그 감마라는 AI를 이용해서 만들었고 저 AI 잘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AI는 이제 이런 거를 해야 한대요.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가 있어야 하고 공감과 소통 능력이 뭐 중요하고 뭐 윤리적 사고 등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자세하게 잘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기계로는 대체할 수 없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 이거 다 AI가 써준 거예요. AI는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패턴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 강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창조하거나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은 인간이 더 뛰어납니다.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 예술적 감각,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역량이 중요해집니다. 삐리삐리. 이제 AI가 이렇게 써줬어. 이렇게 다 써줬어요. 이거 다 써줬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거 써준 거를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네 말이 정말 맞을까? 난 좀 아닌 것 같은 게 있는데 예술적 감각,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역량이 중요해진다는 건 알겠는데 AI보다 사람이 저걸 더 잘할 수 있을까? 그 옛날에 인공지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전에 알파고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래학자, 특히 우리나라에 뭐 좀 이렇게 이 말빨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했던 얘기 중에 뭐 그런 얘기 있어요. 인공지능은 절대 바둑에서 인간을 이길 수 없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예능계 중에 있었던 사람인데 한국 대중음악은 절대 미국에서 팔리지 않는다. 이게 이제 90년대, 2000년대 초반때 얘기였던 건데 그 사람 예측이 다 틀렸죠. 우리나라 K-팝이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섰고 AI는 바둑에서 인간은 더 이상 바둑에서 AI를 이길 수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전 AI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예술적 감각, 혁신적인 아이디어, 제가 보기에는 AI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분야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요거는 조금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공감과 대인관계 능력. AI는 감정을 인식할 수 있지만 대인관계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까지 동의가 되는데 진정한 공감과 감성적인 소통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AI가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영화 허 보셨어요? 한번 보세요. 미래 사회의 인간이 어떻게 사랑을 나눌 것인가? 이 외로움을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지 못하는 외로움을 AI가 너무도 완벽하게 오히려 사람보다 더 잘 해결해 주는 시대가 온다면 진정한 공감과 감성적인 소통 AI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까지 내가 읽으면서 AI에 대한 신뢰성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챗GPT를 업그레이드를 안 해서 그런가? 적응력과 지속적인 학습 능력 필요하죠.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능력일 것 같다는 생각 일정 부분 동의가 돼요. 근데 저도 제가 사람 자체가 삐딱한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한번 의식이 가기 시작하니까 자꾸 의식이 가긴 하더라고요. 삐딱하잖아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적용하는 유연성 중요한데 이렇게 열심히 배워 이제 AI가 다 해줄 것 같은데 뭐 이런 류의 느낌 배워야 돼요. 비판적 정보 해석과 AI의 활용 능력. 네. 비판적 정보 이거는 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계속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AI가 하고 있는 말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어요. 너 정말 맞아?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필요하대요. 윤리적 사고와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것 중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AI가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얘기인 건 거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이걸 다 종합하면 AI가 한 결론은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과 인간 고유의 강점을 발전시키는 역량이 중요하다. AI 시대에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기술에 종속되지 않고 AI를 도구로 삼아 중요하다.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시점에 AI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오케이, 넌 그럴 수 있지. 뭐 일정 부분 비판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넌 그렇게 보고 있구나. 근데 이제 간대학교 교장은 좀 다른 시각을 보여줘야 되잖아, 왠지. 그렇죠? 여기 이렇게 많이 앉으셨는데 와갖고 AI 이렇게 두들겼는데 나오는 똑같은 얘기 제가 떠들고 들어가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봤어요. AI가 못하는 것을 해야 한다는 말 누가 못해? 그걸 우리 애들도 알겠다. 앞으로 AI가 못하는 거 해야 먹고 살아요라는 얘기는 우리 아이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 그럼 AI가 못하는 게 뭔데? AI가 못하는 게 뭘까요? 뭐 되게 뻔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할지도 모르겠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AI가 못하는 게 뭘지. 옛날에 굉장히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AI는 절대 못할 거라고 얘기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난 이건 AI가 절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AI가 이제 A도 대신해 줄 판인데 못할 게 도대체 뭐 있어? 저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불확실한 미래에 삶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예측 가능한 시대를 살았잖아요. 안 그러세요? 저는 예측 가능한 시대를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던 시절에 우리 아버지의 삶과 저의 삶이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어떤 예측 범위 이 안에서의 변화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의 아이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범위를 벗어나는 변화 속에서 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 아이에게 뭔가 얘기를 해주고 싶은 욕망이 올라와. 앞으로 얘야 뭐 옛날 같았으면 공대를 가야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잘 되니 꼭 공대 이과를 가야 된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얘야 내가 이것저것 해봤더니 부동산은 무조건 전략적 진리니 뭐 이런 얘기들 뭐 이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다가도 정말 그럴까? 이 아이들한테 이게 되게 의미 있는 정답일까? 라는 생각들이 막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겠구나. 어떤 태도? 어떤 태도? 이 두 가지가 요즘에 저한테 이렇게 들어온 이야기인 건데 주인으로서 살 수 있는 능력. 아이들이 자기 삶에 온전한 주인으로 자기가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보다 더 멀리 진취적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해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에 뛰어드는 것이 언제나 가능한 아이들로 키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것 이외에는 왜 흔히 하는 그런 명제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말고는 모든 것을 다 의심해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실이 뭔지 잘 모르겠는 그 아이들을 키우는 방식에서 아이들에게 꼭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생각하시는 거 많으실 거잖아요. 아니 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 두 가지다.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 보다 더 멀리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어떻게?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공자 좋아하세요? 저 공자 안 좋아해요. 공자의 윤리의 핵심에서 이 서라는 말이 있대요. 제가 뭐 동양 철학을 깊이 있게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의 마음과 타인의 마음을 같다고 여겨야 한다고 하는 공자의 이야기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아야 된다. 이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부모님들도 내 애에게 내가 하기 싫은 거 자꾸 시키지 말아라 하는 맥락인데 저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반대학교 부모님들이라면 내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거 무척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은 내 아이에게도 시키지 않아야겠다고 이야기하는 건 내가 좋아하는 것도 내가 싫어하는 건 저 아이도 싫어할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저 아이가 좋아할 것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건데 저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간 장자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아이와 부모님들의 관계를 맺으실 때 이 장자의 바다새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은데 옛날 이게 장자의 글들은 다 이렇게 우화 같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노나라 임금이라는 사람이 뭐 돈도 많고 뭐 좋은 사람이었겠죠. 바닷새가 노나라 서울 밖에 내려와 앉았는데 그게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거야. 저 바닷새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 그래서 그 바닷새를 모셔다가 궁궐 좋은 집에 앉혀서 양고기와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먹이고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맨날 띵까띵까 틀어줬더니 어떻게 됐대요? 사흘 만에 죽어버리고 말았다. 이는 자기와 같은 사람을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기른 것이지 새를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기르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저는 아이가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커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어렸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였던 아이가 스스로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 꽤 긴 세월을 부모님들이 함께 하세요. 빠른 아이들은 12, 3세, 뭐 늦어도 17, 18세가 되면 자신의 삶의 인생에 어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님들 어떻게 하세요? 야 먹어. 이게 네 몸에 좋은 거야. 당연한 부모의 마음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시절부터 가지고 왔던 그 관성인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아이가 이제 성장해서 독립적인 어떤 한 인격체로 서고자 할 때 그때까지도 야 공대가 좋아. 야 의대가 좋대. 그 아이가 뭐가 하고 싶은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을 할 겨를조차 주지 않고 아이를 대하고 있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간대학교는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본인의 의지를 갖고 있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걸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 전 아이들을 앞으로 AI 시대에 한 인간으로서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이들하고 많이 싸우세요? 교주원님 왜 싸우세요? 왜 싸우세요? 그렇죠. 하루 종일 핸드폰 보고 그렇죠. 밥을 먹으려면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그렇죠. 출근했다 들어오면 아침에 해놓고 가고 그대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겠고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도 모르겠고 속은 터지고 디비지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의 태도가 이 아이 때문에 애를 쓸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의 삶이에요. 그게 당장에는 그 아이가 뭐 밥을 안 먹어서 뭐 피골이 상접하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갖고 얘가 눈이 퀭해질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건 그냥 너의 인생이구나를 아이가 알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달복달 하는 걸 애가 알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나의 삶에 나의 부모가 일정 부분 책임져 줄 거라는 기대를 해요. 저는 아이들이 보다 독립적으로 성장하게 하려면 부모님들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어느 만큼 손을 놓을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선언하고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그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아이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흥정 말고 협상을 해야죠. 아이 입장에서 나에게 뭔가가 필요한 게 있으면 부모에게 당연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이제 협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쌍방의 서로에 대한 존중이고 그렇게 아이를 존중할 때 아이가 스스로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핵심은 뭐가 있냐면요. 사흘 만에 죽어버리고 말합니다. 사흘 만에. 좀 죽었다는 게 좀 너무 과격해서 아이들 얘기에 보태기에는 좀 그런데 이 뭡니까 노나라의 임금은 그 새가 하루, 이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괴로워하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걸 몰랐어요. 자기 생각에 빠져서 사흘 나흘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우울을 범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에 다 이렇게 아이를 성장시키실 거예요. 그런 믿음이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아이가 독립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부모님이 많이 빼앗고 있을 수 있다는 것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논 플러스 울트라. 못 가봤는데 가보신 분 있으세요? 저 되게 멋있다는데? 여기가 이제 지중해잖아요. 여기 스페인이고 여기 모로코인가 뭐 하여튼 뭐 있대요. 근데 여기가 옛날에는 지중해가 그 바깥으로 나가는 뚫려 있는 게 없이 대륙의 땅에 갇혀 있는 내해였다는데 그거 누가 뚫었대요? 얘가 헤라클레스. 헤라클레스가 그 지브롤터 해협을 확 해갖고 넓혀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건 상징글로 나온 거고 실제로 여기 위에 하나 아래 하나 헤라클레스의 바위에 이렇게 문구가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논 플러스 울트라라고 써 있대요. 저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선을 넘지 마. 그 당시에 유럽은 지중해가 중심이었던 세상이었잖아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탈리아, 그리스가 매우 발전했던 시절인데 여기를 나가면 대서양. 그런데 그 당시 대서양은 미지의 세계였던 거예요. 저 대서양 바다로 나갔던 사람들은 다 돌아오지 못했던 과거의 경험 때문에 사람들은 양쪽의 바위에다가 이 선을 이 금기를 넘지 말라고 강력한 경고의 문구를 새겨놨죠. 출입 금지. 그런데 이게 어느 나라 국기예요? 스페인. 예, 에스파냐. 스페인 국기에 이 헤라클레스의 기둥이 있는데 이걸 확대를 해보면 여기에 글자가 쓰여 있어요. 플러스 울트라. 아까 건 논 플러스 울트라. 근데 스페인 국기에 왜 플러스 울트라? 논 플러스 울트라가 출입금지면 저거 뭐겠어요? 플러스 울트라는 뛰어넘어. 앞으로 나아가.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가라고. 여기를 넘어서 머물지 말고 더 넘어서 보다 더 멀리 나가라고 했어요. 저는 이게 그 스페인의 국왕 카를로세인가 하는 아저씨가 지중해의 중심의 세상에서 대서양의 시대로 세상이 바뀌었던 그 핵심적인 시절에 국가의 정책 방향으로 플러스 울트라. 우리는 이 금기를 뛰어넘겠다. 그러고 나서 대서양 시대, 대항해 시대를 열었고 스페인, 포르투갈 등등은 대서양을 중심으로 해서 당대 최고의 패권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스페인의 정신이었던 건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저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금기? 여러분들은 어쩌면 한국 사회의 금기를 다 뛰어넘으신 분들이잖아요. 누가 학력인 정도 되지 않는 비인가 대안학교에 애를 보내면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너 비정신이야? 너 애 망치려고 그래? 또 시작해서 뭐 그뿐인가요? 뭐 이제 어르신들은 야 네가 그렇게 애를 키우기 싫다면 그 애를 내가 키울 테니 나에게 맡겨라. 그러는
상황인 건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금기를 이미 뛰어넘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옛날 쪽에 지금도 우리 선생님들 굉장히 고급 인력들이 저급한 금액으로 지금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저도 이제 이게 처음 교사로 온다고 할 때 저의 주변 모든 지인들이 네가 드디어 이제 제정신이 아니구나. 세상이 이렇게 꼭 어떤 느낌이었냐면 너 드디어 머리 깎기로 결정했니? 속세를 떠나려고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당시의 금기를 뛰어넘어서 이 자리에 왔어요. 근데 저는 교사들이나 부모님들이 그런 용기를 내서 금기를 뛰어넘은 것에 비해 아이들이 세상의 금기를 뛰어넘으려는 어떤 욕구와 욕망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간혹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이들을 너무 온실 속의 화초로 키우고 있다는 느낌이 저부터도 교사들부터도 좀 더 와일드하게 야생스럽게 키우고 싶은데 조직이 커지고 어떤 학교의 형태를 갖추고 하다 보니 안전부터 시작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무언가를 새롭게 시도하기가 조심스러워지고 있는 경향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디학교 아이들을 지금보다 조금 더 진취적이고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 보니 부모들에게 내 자식을 옆집에 대하듯이 대해라. 옆집에 대하듯이 대하라는 이야기가 되게 기억이 많이 남았어요. 그 정도 관계면 서로 행복해질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고요. 바다가 거칠다고 헤라클레스 기둥 아래 우리 아이들을 묶어두고 있는 건 아닌지 저는 한 번쯤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간디학교 저는 우리의 금기를 넘어설 때 새로운 미래가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공교육이라는 틀을 깨고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이 시점에서 대안학교란 응당 이래야 한다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 스스로의 금기가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면 그런 우리가 만든 금기 또한 넘어서야 할 장벽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통과해야 할 금기의 기둥을 넘어서 다 같이 플러스 울트라 하는 간디학교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